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발표된 CPI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PPI도 그렇고 좀 뭐랄까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고개를 다시 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금 이러한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이 발표된 지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난 7월 숫자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얘기되는 게 7월에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당시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가솔린 가격이었죠. 네. 원유가 가솔린 가격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8월부터는 물가 상승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은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어제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나 오늘의 생산자 물가 지수 모두에 아주 거의 100% 정확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핵심이 모든 물가가 둔화되는 분위기를 보여오다가 최근에 원유가 상승이 되면서 이 분위기에 혼선이 좀 오고 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반면에 근원지수라고 하는 소위 에너지 부분하고 식품 부분을 제외한 그러한 근원 물가 지수는 이제 연율 기준으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긍정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또 근원지수가 올라간 것 중에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저희라기보다는 연준의 우리 파월 의장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주거비를 제외한 비율이에요. 주거비. 그러니까 주거비가 전에 올라갈 때도 몇 번 얘기를 했고 내려갈 때도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주거비는 항상 바로바로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렌트가 이제 랜로드 입장에서 좀 내리기 시작했다 또는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꺼번에 현재 있는 모든 입주자의 렌트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가지 않잖아요. 네.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사 갈 때부터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늦게 반영이 돼요. 아파트 값에 오르고 내리는 게. 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 렌트비를 빼지 않고서 지수를 봤다가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슈퍼코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렌트비마저도 제외한 에너지 식품하고 렌트비를 제외한 또 물가 지수를 본다는 면에서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거비도 드디어 이제 상승폭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오르는 걸로 나오지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아마 주거비는 하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상황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에 물가 발표 어제 오늘의 발표를 보고 나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문제점이 좀 남아 있어요. 문제점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점에 더 초점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에너지 가격을 이제 근원지수에서 뺀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을 뺀 부분이 좀 잘 안정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얘기가 꼭 타당하지 않은 게 요즘 상황에서는 이 에너지 가격이 정상 수준에서 엎치락 할 때는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자칫 지금 원유가가 계속 오르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이 좀 의견이 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부분을 뺀 근원 물가 지수가 갖는 의미가 좀 퇴색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종합 물가지수, 전체적인 물가지수도 원유가 때문에 계속 올라가겠지만 결국은 우리 생활에서 원유가를 통한 대표적으로 가솔린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원유가나 가솔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그 변동폭을 빼주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오르게 되면은 결국은 근원 물가 지수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로 남아 있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그 금융계의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CEO죠. 그 JP 모르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 원유가가 심상치 않다. 자기가 심상치 보기에는 않아요. 네, 그대로 지금 90불대를 노리고 있는데 90불대가 저지선이 될 것 같지 않다. 뭐 잘못하면 120불에서 150불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하다 하는 점에서는 이제 이 원유가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이 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유가를 뺀다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을 뺀다 하더라도 7월에 금연지수가 0.2% 포인트 올랐는데 8월에는 0.3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둔화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지금 원유가의 상승에 따른 그 여파가 앞으로 더 만약에 계속 지속이 돼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의 그 고삐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내려주게 한 어제와 오늘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 동결에 힘이 좀 실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긴축이 끝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9월은 뭐 거의 90몇 % 이상으로 월가에서도 동결, 그러니까 다음 주는 뭐 동결은 거의 확실하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그 발언을 못하는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발언을 안 하시지만은 그 전까지 여기저기 이제 학회라든지 뭐 세미나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전부 다 9월 상승에 대해서는 뭐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상승은 없을 거다. 이것은 뭐 기정사실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게 연말까지는 한 차례 더 올릴 수가 있지 않겠냐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다와 그럴 필요성이 있다가 지금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오늘도 소매 판매가 발표됐지만은 이번 3,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이 지금 예사롭지 않아요. 그 잘못하면 잘못이 아닌 좋은 거죠. 좋게 보면 5%가 넘을 거라는 지금 예상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면은 아직도 금리 인상의 그 효과가 소비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부분도 심상치 않은데 소매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이제 소매 판매는 서비스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제 이달 말에 발표될 서비스 판매도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경기가 금리 인상의 여파를 아직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둘로 나뉘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네.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하는 파와 아니야 조금 더 올려야 돼 하는 파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현재는 긴축이 이제 끝났고 정점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지금 요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CEO가 소유하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오늘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이 됐다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IPO에서 최대어라고 불렸다 뭐 이러면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이 상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뭐 개별 주식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저희가 경제 전체에 대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지금 IPO 시장이 2021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식었습니다. 네.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2022년도에 주식시장이 워낙 뭐 안 좋았었으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IPO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후퇴를 합니다. 자기들도 IPO를 나왔을 때 주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되면은 실망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IPO를 미루게 되죠. 그래서 2021년도에 마지막에 그 최대 그 상장이 이제 리비안이라고 그 전기
트럭하고 SUV 만드는 회사죠, 지금. 네. 그 회사를 마지막으로 이 정도 규모의 상장은 없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제 어제 시총 기준으로 어제 발표된 그 가격, 상장 가격으로 보면은 시총 가격, 소위 이제 이 암의 그 전체 시장 가격의 총 금액이 약 540억 정도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여서 이제 많은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동안에 주식시장도 올해 아주 많이 그 회복을 했고 여기에 이제 드디어 IPO의 큰 그 회사인 아암까지 등장하니까 이 정도면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돌아선 게 아니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져올 만한 그러한 그 어떤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암은 조금 성격이 다른 회사예요. 다른 IPO들은 거의 대부분이 창업 투자를 한 회사들이 이제 창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나간다. 이게 IPO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네. 이 암은 원래 상장 기업이었었어요. 1990년대에 예. 상장 기업이었다가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건 애플이 아마 저기 포함된 합작 회사로 시작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2016년에 방금 말씀하신 그 우리 선종이 우리 소프트뱅크의 회장께서 이 300억 달러에 이 회사를 사버렸었어요. 그리고선 상장을 거둬들여버렸죠.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상장에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진성 상장 그 IPO는 아니다라고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IPO 시장의 본격화된 그 어떤 활성화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적합한 그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순수 보통 전형적인 IPO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뭐 인스타카트나 뭐 클라비오 같은 회사들도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큰 흐름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IPO 시장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창업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빨리 그 창업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 상장 시장에 나와가지고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 회수를.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기대가 되는 건데 이것은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주식시장이 좋다는 얘기고 주식시장에 IPO를 했을 때 그만큼 자본을 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인 그 하나의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카톡으로 이 설계업체 ARM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 설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뜨거운 분야에 있는 업종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인 듯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은 yes and no입니다. 맞기도 하고 뭐 적합하지도 않기도 하는데 예. 그 주식시장을 이제 합리적인 어떤 그 재무 분석 시장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장이 과연 그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성공하느냐 이것은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은 또 반면에 굉장히 그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방금 그 질문해 주신 네. 부분에 그 질문이 굉장히 적절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반도체 주식의 주가는 돈 버는 것에 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뭐 소매를 하는 그러한 회사들은 똑같은 돈을 벌어도 주가가 거기에 배수가 훨씬 낮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할 방법이 사실은 좀 없어요. 네. 대부분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택 기업들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배수를 줘도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뭐 공식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지금 댓글 질문 주신 분 말씀처럼 주식시장은 인기에 따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반도체 쪽이 강하고 이제 특히 지금은 뭐 AI의 열풍이죠. AI 열풍을 가져오는 걸로 해서 반도체의 제2의 전성기를 또 가져오지 않겠냐는 그런 또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문 투자자건 비전문 투자자건 똑같이 이 물결에 타야 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방금 아마 질문해 주신 분의 그 지적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타당한 그 지적이시고 그런 것이 반영된 그리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 시점에 상장을 했다라고 되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네. 만약에 AI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막 이렇게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아암 입장에서는 굳이 상장을 지금 할 필요는 없는 회사거든요. 돈이 필요한 회사도 아니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점을 조정한 것에 있어서는 바로 지금 AI가 불어온 열풍에 의해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그런 면에 편승한 것은 분명히 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